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의 진행을 맡은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무당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신령님 모시고 가는 백년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의 덕연암 이하원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위험한 지도자 편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인물은요, 그 중에서도 사담 후세인입니다. 선생님들도 이 사담 후세인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후세인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뭐 독재자, 그다음에 이제 처형당해서 죽었다. 요렇게 나쁜 거 좀 많이 했다. 네네. 그리고 코수염이 났다. 네네네. 뭐 그런 거. 네, 코수염이 났다. 코수염이 났고 좀 곱슬머리고. 네, 네. 그리고 아, 저도 그래요. 사람 많이 죽이고. 사람 많이 죽이고. 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엄청난 정보를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담 후세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980년대 이라크의 침공을 시작으로 이란의 반격까지 더해지면서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됐습니다. 1988년까지 무려 8년간이나 전쟁이 이어졌는데요. 바로 이란-이라크 전쟁입니다. 사망자만 100만 명 이상에 달하고요. 경제적 피해는 5천억 달러 이상의 인류 최악의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이라크의 대통령, 오늘의 주인공 사담 후세인입니다. 1937년 4월 28일 생입니다. 소띠고요. 이 사담 후세인은 도대체 어떤 사주를 가진 인간이길래 전쟁으로 나라의 경제는 물론 또 스스로 몰락의 길로 빠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덕연암 선생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37년 4월 28일생 소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이게 이제 조상이 앞을 서서 조금 박복한데, 근데 이분은 그걸 떠나서 이분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 그대로 독재자 아닌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예. 뭐든지 항상 이게 적당히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네. 자, 어떻습니까? 이분의 사주를 보면 이분은 이제 종교인으로 만약에 활동을 했었으면 되게 좋았겠죠. 종교인.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네.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많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많죠. 보니까 이런 정치가 아닌 종교인으로 활동을 했거나 하면 지금까지도 인생이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이분의 사주는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따르고 이제 본인도 원래 스타일은 묵묵하게 일을 하고 뭐 남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말한 적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은 이제 초심인 거죠. 초심에 이제 자기가 태어난 사주로는 남한테 베풀고 내 건 가진 게 없어야 되는 사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내 걸 내어줘야 되는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종교인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써야 되고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주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독재자가 되면서 자기가 이제 다르게 풀어먹은 사주인 거죠. 예. 원래 태어나서 종교인으로 걷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완전 인생은 완전 달라졌겠죠. 예. 처음은 좋았죠. 맞아요. 처음에 좋았는데 적당히 항상. 자, 이제 이 후세인이라 이름 뜻을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이 후세인 이름을 삼촌이 지어줬는데 그쪽 말로 이제 멋진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의외죠? 네. 완전 의외. 독재자인데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썼어요. 보통 우리가 이름이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개명을 또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멋지게 지어줬는데 왜 이렇게 인생은 아름답거나 멋지지 않았을까? 후세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고, 아무리 뜻이 좋은 이름이라도 이렇게 잘 제대로 못 써먹으면은 안 맞아요. 좋게 또 바뀔 네, 수도 맞아요. 있고, 사람의 사주와 관련해서 이름 공합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분은 너무 자기가 독재자를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역효과가 난 거지. 아까 이제 저기 백령궁 선생님 말 맞다나 종교인으로 갔더라면 큰 사람이 돼서 전 세계 만인간의 대우를 많이 받았을 건데 너무 이제 뭐 악랄한 짓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이름을 져줘도 뭐예요. 자기가 그걸 다 활용을 못하고 그 밥그릇을 못 키워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적당히 했더라면 지금까지도 그래도 이 사람을 많이 저기 했을 건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걸 다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악랄했기 때문에 들어도 소름 끼치고 나쁜 사람이라 그러지 좋다고 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이름하고 같이 가지 못한 경우네요. 그렇죠. 이름대로 가지 못한 그런 궁합이다. 자, 우리 백령구 선생님.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은 지금 되게 좋은 뜻이잖아요. 네.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렇죠. 멋지. 그러니까 네. 여자로 태어났으면 아름다움이겠지만 남자로 네. 태어났으면 이제 멋지게 살다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것처럼 종교인이 됐거나 했었으면은 그런 쪽으로 갔을 거고. 근데 저희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출산해서 저희들한테도 이름이 좋은지 이렇게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름이 너무 아기가 강하거나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삐딱선이 좀 날 것 같은 자손들이나 이제 우리가 일반 말하는 학교를 간다거나 이제 이런 사주가 있는 애들은 이름을 조금 좀 순하게 짓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이름은 이분의 삐딱한 삶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미리 지어놓은 이름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는 뜻에서 이제 말로 이렇게 이름으로 불려먹게끔 이렇게 지어준 거고 그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주와 관련돼서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이름대로 풀렸으면은 참 좋았을 건데 이름값을 못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네. 알겠습니다. 이름값을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사담 후세인의 일족을 보면은 남자들은 사위를 포함해서 지금 대부분 사망을 했습니다. 네, 뭐 처형당한 사람도 있고요. 자, 현재 살아있는 사담 후세인의 집안 사람들은요, 딸 그리고 아내 이렇게 여자들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또 여자들조차도 어딘가에 지금 숨어 있고 정확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처럼 대가 끊긴 후세인 집안처럼 대가 끊기는 고민을 가진 집안들이 있을 텐데 집안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대가 다 끊겼잖아요. 네. 여자들밖에 없는데 뭐 양자를 들여서 뭐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어디 잘 찾아보면 조카라도 하나 어디 숨어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또 틀리겠죠. 네. 네. 어쨌든 간에 이분은 대가 끊겼다고 봐야죠. 대가 끊겼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네네. 어떻게 좀 우리 백령구 선생님. 그러니까 이 대 끊긴 대를 이어가려고 하면 뭐 이렇게 방법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가 끊기면 그 이제 업둥이처럼 뭐 아기를 데리고 와서 뭐 이제 형제들을 일시는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자들만 남았지만은 그래도 뭐 다른 아들을 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처럼 그냥 자손을 갖고 와서 이제 대를 잇듯이 그런 방법은 있겠지만 후세인 이쪽 집안 자체는 대를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있는 방법은 저희가 찾고 뭐 이렇게 하면 방법은 있겠지만 이 집안에서는 대를 잇게 되면은 네. 또 안 좋은 또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 핏줄이냐 아니냐 이거랑 다르게 이분들은 이어서는 될 그게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됐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집안의 대는 원래 끊겨야 된다. 네. 잘 됐다. 네네. 그리고 조상님들도 이런 대를 잇기를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후세인 정권의 말로를 보면은 정권 말기에는 이제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인들 모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에 처해졌는데, 자 후세인 집안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집안은 이제 대가 끊겼고요. 후세인하고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동안 그가 이제 저지른 어떤 그 극악무도한 나쁜 짓들 그리고 아주 살상도 많이 했고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벌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후세인의 말년 운세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말년 운은 좋게 가지는 못한다. 비참하게 가야 된다라는 원래 사주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게 가느냐 비참하게 가느냐 두 길이 항상 나눠 있었던 사주죠. 네.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람의 운명은 근데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죽은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죽거나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대장은 해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네. 항상 주위에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음을 맞이 임종이 아니라 보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이런 분들이 항상 많을 거라고 했는데 이번 사주에서는 지금 말년에는 지금 나쁘게 간 거죠. 자기가 항상 갈림길에서 본인이 항상 반대로 가다 보니 이분의 말년은 이렇게 죽게 돼 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살상도 많이 했었고 사람을 죽이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다른 방법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저지른 그 살생에 대해서는 이분도 결코
말년이지 어쨌든 간에 그죠? 네, 네. 말년에 결코 좋게 죽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초년에는 사람들이 막 따라왔는데 결국은 자기가 떠날 그 시점에는 주위에 사람이 없었잖아요. 없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쟤는 미운데 참 불쌍한 거죠. 자기가 저지를 때는 막 그냥 신이 나서 막 미친 듯이 그냥 살생을 저지르고 막 자기밖에 없다라는 그 관념하에 그렇게 저질렀지만 자기가 갈 때는 그래도 자기가 뭔가를 조금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담 후세인이 만약에 이제 의외로 조금만 더 도망을 다녔거나 좀 재판 절차만 좀 잘 활용을 했다면은 네네. 충분히 또 목숨만큼은 좀 살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후세인 본인도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죽음을 좀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깨달음이요. 뭐 죽는 거에 대해서 좀 깨달은 걸까요? 어쨌든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사형장에서 겁을 안 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담담하게 이제 유언까지 남겼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래 난 죽을 짓을 했어 하면서 죽음을 선택한 건지 아니면은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건지 이 후세인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분이 반성은 전혀 안 했다고 봅니다. 안 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냥 반성을 안 했고 그냥 이제 초라하게 살기는 싫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죽고 사후 세계에서 자기가 또 뭔가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누군가의 그러니까 내가 죽인 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미안함 때문에 반성을 하고 재판을 이것보다 돌아다니고 숨어 지내고 이런 자체가 추잡스러운 거였죠. 한마디로 내 인생에 왜 내가 왜 이런 거 끝까지 자기만 알다 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야 나 멋지게 죽을란다.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차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나의 이제 이름을 남긴 거죠. 죽어서 이제 뭐 짐승 가죽을 남긴 것처럼 네. 자기는 멋지게 내 이름을 남기겠다. 그래서 이름대로 어쨌든 멋지게는 남겼던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악명이지만 뭐 그렇죠. 남기긴 남겼죠. 남겼죠.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백영우 선생님은 죽을 때까지도. 근데 자기가 네. 죽음 앞에는 조금이라는 걸 깨닫고 간 것 같아요. 조금은. 아주 아니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사람은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는 한 번은 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잠시 잠깐 그 5분, 10분 사이에 필름처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그 시간까지 한번 쫙 둘러본대요. 필름처럼. 예, 예. 그래서 자기의 그 잘못을 많이 뉘우치지는 않아도 자기가 너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조금은 죄를 갖고 자기가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죽으려고 했으면 도와줄 사람은 그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자기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그나마 죄값이라도 조금 네. 덜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지 뭐 아주 아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백영국 선생님은 정신 못 차리고 갔다. 그리고 우리 덕연함 선생님은 그래도 조금은 아유, 정신도 그래. 못 차린 것도 맞죠. 네, 정신 못 차리지만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많이 잘못한 게 죽였겠지. 약간은 있다. 그렇죠. 살짝 자기를 예, 돌아보고 조금. 조금 정리를 이렇게 그런 미세한 차이가 또 두 분이 네. 있으셨습니다. 네. 재밌게 좀 얘기 나눠봤고요. 이런 말이 있네요. 삶 자유 명예를 위해서 항거한 그대들은 역사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 악명 높은 세계의 독재자 히틀러 암살 작전에 실패한 후에 총살당한 이들을 기리는 추모글입니다. 독일의 레지스탕스 기념비에 적힌 비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지혜가 되어줍니다. 과거의 업과 허물을 벗어 던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긍정적인 변화, 즉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미스테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인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분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